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 시간으로 문 열어볼게요. 김덕호 FA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또 시장이 근데 좀 빠질 것 같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이 또 어떤 여파 때문인지 양시장 모두 크게 밀리고 있거든요. 김덕호 FA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미국 증시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어떤 베이스적인 어떤 기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들, 바로 내일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지수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물, 옵션의 만기일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만기일이 겹쳐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이제 주가에 대한 조정폭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또 특히 이번 9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선행 지표라든가 이런 발표가 상대적으로 다른 월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다음 달 당장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깜깜이에 대한 우려감들과 공포감이 금요일 장에 대해서 조금 피해가자라는 부분들로,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시에서는 어떤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선물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손정희 회장이 이 나스닥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의 강한 콜옵션을 행사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다가 다시 만기를 향한 두려움 속에 급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도 그 여파에서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오늘장 빠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핫한 섹터였던 LG화학을 필두로 미래차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종목들도 수정해야 될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화학 만나보시죠. 좀 오늘 이 부분을 길게 이야기해 보려고요. 배터리 사업 분할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열렸고 물적 분할 결정이 됐는데 LG화학 주가는 어제 오늘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 종목은 점수 100점 만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과감하게 50점 부여를 하겠습니다. 50점이요? 네. 한 줄평으로는요? 차라리 알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심리가 오늘장까지 나타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알짜만 가져간다. 투자자분들의 원성이 굉장히 지금 큽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분들의 생각 토론방에서 볼게요. 전지사업 분리 확정, 물적 분할 추진, 연말 상장을 목표로 연말 상장 목표 가능할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기업 가치 훼손은 안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탄력성을 잃습니다. 정말 저 말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17일 바로 오늘의 결정된 사항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란가요? 가칭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는 건가요?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엔 물적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솔브레인이 나왔듯이 어떤 이제 자회사격으로 이제 두게 되는 물적 분할을 좀 더 차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LG 화학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차 전지 부분,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의 100% 자회사로 가지고 영위를 하겠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의 LG화학을 가지고 있던 주주분들 격에서는 사실 큰 타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분할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에는 일단 상장에 대한 효과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투자 자금의 자연스러운 유입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최초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자회사 100%를 둔다라고 했으면은 이 부분들이 오히려 LG화학의 입장에서 사실은 호재로 작용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주가가 조정이 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특징이 아닐까. 오히려 이렇게 분할이 됐을 때는 이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던 LG화학의 주가가 당분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과 동시에 같이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적 분할이라고 결정이 됐고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그 두 차이가 있는지 LG화학 입장에서는 지금 물적 분할이 다행인 건가요? 오히려 물적 분할이 다행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존의 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OLED라든가 아니면 디스플레이 관련이라든가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적 분할을 했다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만 따로 떼어놨지만 이 부분들에서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일적 분할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된다면은 조금 더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 특히나 어떤 이제 경영력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업 분할 대 분할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가의 타격이 더 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 지금 배터리 사업 부분이 분할이 됩니다. 그런데 벌써 연내 상장, 연말 상장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스케줄 아닌가요? 일단 일정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굉장히 박차를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번에 긴급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분할 상장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슈들은 2011년도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부분들이 개설된 이후에 쭉 줄기차게 얘기는 나왔습니다. 다만 네. 이 시즌이 언제 될 것이냐, 즉 쉽게 말하면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그렇죠. 항상 들고 있었는데 언제 터져줄 것이냐. 이게 터졌을 때는 얼마나 더 큰 효과들이 나타날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다수 나오게 되면서 특히나 또 기존의 2차 전지 부분에서 이번에 최초로 이제 2차 전지 사업 부분에서 매출을 1위를 찍었던 LG화학이 또 이렇게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가시화가 된 것뿐이 아닐까. 다만 연말까지의 상장을 기대를 하고 오히려 급하게 또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LG화학이요. 배터리 부분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실적 부분에서 개선된 건 올해 2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배터리 쪽을 띄워놓은 다음에 바로 상장시키기엔 아직 이들도 좀 역부족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너네 언젠가 상장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배터리 사업만 알짜부 사업만 떨어져 나가는 거니 우리는 배신을 당한 거다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 쪽에서는 평가가 업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의 이런 원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악재, 호재 지금 강하게 봐야 되는지 50점이면은 악재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악재성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일단 상장까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상장일까지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기존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LG화학을 다시 사야 되는지 왜냐 오늘처럼 이렇게 연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사야 되는 것이 아니었냐라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오히려 기간이 짧아진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상장이 되어 있는 LG 에너지 부분에서 좀 더 매수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상황의 설명도 없이 지금 이런 결정부터 먼저 발표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심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악재성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소 이제 증시에서의 굉장히 최악의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51대 49와 같은 느낌입니다. 결국에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이 자회사에 대해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나 그렇죠. 유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권의 변동은 없다라는 부분들. 다만 주가라는 부분들의 메리트의 가시성이 어디 나왔느냐.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때 상승 탄력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것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응 전략으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오늘 장까지의 어떤 낙폭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1차 터치선은 저는 먼저 70만 원 선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됐을 때까지를 고대를 해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올해 손절 가격은 조금 보수적입니다. 60만 원입니다. 왜냐 2분기까지의 지금 성장 탄력이 사실은 지난 이제 7월 말부터 해서의 어떤 가시성들이 굉장히 두드러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이하선으로 떨어졌을 때는 사실상 지지부진할 흐름 혹은 당분간에서의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돼서 위기만 모면하시자라는 부분에서 60만 원 손절 가격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물적 분할을 함으로써 사실 이번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된 배터리 사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 투자자들은 신설 법인의 지분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연내 상장이 안 된다더라도 언젠가는 상장을 해서 또 투자금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생각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토론방에 들어가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BTS 없는 빅히트의 상장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알짜배기인 배터리 사업을 따로 상장을 하면은 우리가 LG화학 뭐 보고 투자하냐. 삼성전자는 딴 거라도 있는데 LG화학은 배터리 빼면 뭐 만드나요? 잘 몰라서요. 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 LG화학이 이 부분은 좀 주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무언가 방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요. 사업이 분할된다라고 하더라도 지분 가치를 100%로 가져가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훼손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로 반영이 되었고 여기에 다가오는 22일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무언가 또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은 빼고 보자는 투자자들의 심리 속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50점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럼 네,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겠네요. 저는 굳이 오늘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조정이 된 이후에 특히 이번에 손정희 대표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런 어떤 콜 옵션에 대한 부분들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피해 가시면서 이후에 차라리 배터리 데이를 공략을 해보자라는 부분이라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배터리 데이 별거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차라리 이후에 배터리 데이 이후에 진입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은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60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현대공업입니다. 현대차의 유명한 자동차 부품 모두 내가 가져간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공업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과감하게 70점 부여를 하겠습니다. 아까 50점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한번 올려다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90점은 아닌 70점인데요. 당찬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주셨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떠나서 이번에 나오는 신차 투싼이 참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투싼에 현대공업에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또 주목을 받는 건데 확실한 건 최근에 내가 봐온 급등 종목 중에서 PR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라고 분석한 글도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공업이 현대차의 어떤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 중에 있나요? 일단은 이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던 투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G 시리즈, 그러니까 제네시스 시리즈에 대한 부분들까지 기대감들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조금 더 상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부품 중에서도 특히 현대공업이 이번에 수주를 받았던 부품은 어떤 부품이냐? 결국에는 카시트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에 탑승을 했을 때 안게 되는 승차감의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곳 중 하나, 바로 이 시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암 스페어 관련된, 그러니까 팔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암 레스트 이쪽 부분들의 공급 계약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이번 친형 투싼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현대공업에 대해서도 가치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히려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이번에 전기차 시리즈로 나타내고 있는 아이오닉 시리즈에 대해서 발표가 이미 났었죠. 이 아이오닉 시리즈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주 부분들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대공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가의 탄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니콜라, 즉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미국 증시로부터의 우려감 속에서 올해 현대차가 선방을 했던 이유도 실질적으로 이런 차량에 대한 기술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를 메인 고객으로 두고 있는 자회사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장까지도 주가는 여전히 하락장 속에서 하늘이 꾸어져도 정말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높게 탄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완성차의 해외 물량도 회복 추세고요. 요즘 현대차가 내놓은 신차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GV80, 그렇죠. G80, 여기에 투싼까지. 그럼 현대공업은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제시해 볼게요. 우선은 이제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싼에 대한 모멘텀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은 이번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아마 니콜라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사실은 이번 주간장에서의 상승 탄력을 굉장히 더 키워줬었다라는 부분들을 소개를 드릴 때, 다만 여전히 해외에서의 완성차 부분들에 대한 수주 부분들, 특히 완성차 소요 부분들이 가파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소개를 드린다면은 오늘 장에서는 조금 다소 매도 포지션을 취하시되 오히려 조정 이후에 재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10,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공업 목표 주가 10,000원, 순저가는 8,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이 종목도 참 잘 갑니다. 피롭틱스인데요. 2차 전지로 탈바꿈 중에 있어요. 피롭틱스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80점 부여를 하겠습니다. 아까 현대공업보다 조금 더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라인업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올라간다 평가해 주셨는데요. 피롭틱스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SDI, SDC까지 벌려져 있는 기업인데 믿어도 되죠? 피롭틱스 2차 전지 메인 장비사 사이트를 획복했다. 저도 이 증권사 리포트를 봤습니다. 호재 만발인 피롭틱스인가요? 일단은 지금 호재 만발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단기간에서의 호재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유인즉슨 결국은 우리가 피롭틱스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장비, 그러니까 라인업 증설이 나왔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주는 건데 네.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 결국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2.5단계를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격상을 했듯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항상 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결국에는 2차 정지에 대한
공정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뒤에서 웃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피로틱스 같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다시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 이슈는 분명히 굉장히 기대가 높고 가열찬 모멘텀이 나타나 있지만은 여전히 당장 내일 모레를 기대하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2차 전지 관련 매출 부분들이 전년도보다 훨씬 더 비중을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증설 라인이 약 20% 정도에 차지하는, 즉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출 비중이 오히려 이번 연내에서의 흑자 전환을 성공시킬 하나의 알짜배기였다라는 부분들을 소개를 드린다면은 앞으로의 가시성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로틱스 가격 전략 바로 이야기 들어보죠. 네, 일단은 지금 피로틱스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뉴스에 팔아라라는 어떤 원칙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목표가는 18,000원, 즉 오늘 달성했던 가격을 이후를 넘어서서 신고가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올해 손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즉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더라도 잠시 쉬었다가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로틱스 17,000원 목표 주가, 손절가 15,000원, 빠르게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인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처음 여쭤보는 것 같아요. 미래차 여유관리를 담당하는 한온시스템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저는 90점입니다. 90점? 오늘 종목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한온시스템에 대해서 내연차 아니어도 여유관리가 핵심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투자자분들도 동의하지 않을까요? 한온시스템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깨보자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차, 온갖 차가 어찌됐던 한원시스템은 자기 갈 길 열관리만 하면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한원시스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셨는지, 강점과 그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가격 전략까지요. 실제로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청자가 알고 싶다 할 때도 말씀드렸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자주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 한온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열관리 관련된 장비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래차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이런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하실 텐데 이런 친환경 차량에서 열 관리라고 하면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 관리의 핵심은 결국엔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존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 연료 소비를 늘리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었죠. 전기차 같은 경우의 특징, 결국에는 전지 소모량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히터라든가 에어컨을 켜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지 소모가 늘어납니다. 즉 우리가 한온 시스템에서 말하고 있는 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보신 분들 왜 이 열 관리가 중요하느냐? 혹시 음배회 효과라는 부분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뜨거운 물에서는 얼음이 더 빨리 얼립니다. 이런 것처럼 따뜻한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온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지 소모의 양을 줄일 수가 있고 결국 이 부분들이 주행 거리를 늘려주는, 즉 세 가지 효과를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한온 시스템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5,000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대감들이 높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의 어떤 상승 탄력들이 다음 주 장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배터리대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대표주보다는 전지 쪽에 좀 더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이 아니더라도 항상 눈여겨보시면서 끝까지 관심을 두시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온시스템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 1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